안녕하십니까 선배 후배님들, 안전하는 아빠 안전아빠입니다. 오늘 영상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기준 첫 번째 영상이고요. 제가 공부했던 방법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널리 양해 바라겠습니다. 안전기준은 이 세 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제가 업로드할 예정에 있고요. 안전기준이 총 8장에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한 장의 내용 자체가 엄청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좀 나눴습니다. 저도 이제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다시 한번 이거를 또 정독해가지고 한번 보니까요. 근데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나눠야 되겠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는. 저 1번만 해도 뭐 30분 가까이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일단 좀 구성을 했습니다. 안전기준은 기기기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폭발 화재, 화공에 대한 내용, 전기에 대한 내용, 건설, 그 다음에 중력물, 하역, 벌목, 궤도에 대한 안전기준이 8개로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안전보건 규칙,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은 실제 현장에서 지켜야 되는 지침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직관적으로 이 문구들이 나와 있고, 출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실제 현장에서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제로 이 현장의 안전에 대한 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는 물어볼 때는 사실 여기서 내기가 딱 좋죠. 네, 탑승의 제한, 뭐 필요한 조치해야 되고 크레인, 그리고 구명줄을 따로 설치해야 되고 안전난간 설치했을 때는 안전난간 설치해야 되고 내릴 때에는 동력 하강 방식으로, 예, 그냥 중력에 의해서 그냥 쭉 내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상정지, 조작 수위 장치, 탑승구 조정에 설치되어 아니한 리프트는 탑승시키면 안 되죠. 뭐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건데 탑승시키는 경우도 덜어 있죠.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승객이 아닌 자리에 근로자 탑승시켜서는 안 되고요. 추락 접촉 위험 방지 수 있는 조치는 그러지 아니하다. 뭐가 컨베이어나 이럴 때 근로자 탑승을 시키서는 안 되는데 추락이나 접촉에 대한 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탑승을 시켜도 된다. 그리고 곤돌라 운반구는 운반구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 설치했으면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된다.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을 해야 되고 별도의 구명줄이 있어야 되고 이게 뒤집어지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되고 안전난간 설치할 때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딱딱딱 잘라서 보면은 보기가 4개가 나오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동기 회전축 위험 방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다 이제 공작 기계에 대한 내용들인데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덮개 울입니다. 덮개 울. 지금 여기 원동기 회전축 기어 폴리 덮개 울 슬리브 건널다리. 지금 이게 원동기나 회전축이 있는 기계에서는 덮개 울 슬리브 건널다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회전축도 덮개, 연삭기도 덮개 울. 그리고 건널다리. 이게 건널다리죠. 안전난간. 그리고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여기서 안전난간은 우리가 아는 안전난간이라는 거죠. 90cm에서 120cm. 예. 상부 난간대 높이가. 그리고 선반. 선반은 뭐 서랍장 그런 선반이 아니죠. 이 기계 공작할 때 쓰는 선반이라는 거죠. 그 선반에도 덮개나 울. 원심기에도 덮개. 분쇄기도 덮개. 그 다음에 또 여기 덮개 울. 그 압력 용기에. 그리고 강빔통에도 덮개 울. 그리고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 스위치, 클러치에 벨트 이동장치, 동력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되고, 차단장치. 작업 위치를 이동하지 않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위급 상황 시에 바로 손대가지고 딱 차단을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운전 시작 전 조치 사항은 근로자가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를 배치, 근로자의 교육, 작업 방법, 방호 장치를 미리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이 네 개를. 운전하기 전에, 기계 작동을 시키기 전에. 그리고 여기 또 덮개울. 그 다음에 정비 작업.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교체 조정을 할 때는 기계 운전을 정지시켜야 되고요.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기계 구조상 위험에 처할 우려가 없으면 괜찮다. 정지시키지 않고 해도 된다. 그리고 잠금 장치, 표지판. 여기 표지판은 보통 로토인데 로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운전 정지, 덮개 등의 방호 장치, 잠금 장치, 표지판 설치, 이 네 개가 나오죠. 어떨 때 정비 작업 등을 할 때 그 기계 등이 갑자기 멈춰가지고 안 돌아갈 때. 그리고 작업지휘자 배치도 있고요. 그리고 방호장치 해체 금지. 해체하거나 사용 정지해서는 안 된다. 수리 조정 교체 작업할 때는 즉시 방호장치. 이게 이제 뭐
방호장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덮개든 우리든. 그리고 뭐 안전난간은 또 이제 건설적으로 보면 안전난간이 있을 거고. 그럼 이제 그거를 부득이하게 작업 때문에 그 부위를 작업해야 돼서 해체를 했으면 해체 사유가 없어졌을 때는 바로 원상복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모든 분야에서 산업안전 쪽에서는 다 동일한 내용이고요. 작업모나 작업복, 그냥 뭐 대충 옷, 셔츠 같은 거 대충 입고 와서 작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감겨 들어가가지고 같이 딸려 들어가서 죽을 수 있으니까.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작업 도구 목적 외 사용 금지. 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는 여기가 좀 중요한 내용인데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 된다. 여기 참 적절한 그림이 있는데 실제로 지게차 위에 세워서 이렇게 하는 일이 되게 많죠. 되게 많죠. 현업에 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레버플러, 요게 레버플러인데 네이버에 레버플러 치시면 뭔지 진짜 사진으로 많이 나옵니다. 체인블록 등을 사용해야 되고 그 사용할 때 준수 사항은 전격 하중 초과하면 안 되고 피버 클램프 등을 전용 철물을 사용해야 된다. 이거를 그냥 바로 훅 같은 거에다 바로 걸지 말고 이 인양물을 중간에 하나 또 걸쳐서 얘가 정확하게 걸릴 수 있게끔 그게 이제 피버 클램프인데 피버 클램프 이렇게 유동이 돼도 이 훅은 자체는 움직이지 않게끔 돼 있는 건데 그걸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이게 잡고 있는 마찰력이 떨어져서 쭉 떨어져서 인양 화물이 떨어지니까. 생각하시는 인양 화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냥 박스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조선소 같은 데서 크게 철판 막 6m짜리 12m짜리 그런 거를 지금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 문구를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더 와닿으니까요, 이 문구들이. 그리고 훅 등의 인양화 중에 충분히 견디는 강도여야 되고, 제조사가 정한 기준이고, 이게 훅의 지금 폐기 기준인데, 훅이 쓰다 보면 훅이 이게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게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10% 이상 벌어졌을 때는 폐기라는 거죠.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전체 모든 분야에 걸쳐서 훅은 10% 이상 벌어지면 사용 금지고, 현장 내에 있으면 안 되고, 그 훅 자체를 아예 폐기 반출을 해야 되죠. 그리고 꼬임이나 헝클어지지 않고 변형, 파손, 부식, 마모가 있으면 안 되고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이 다 싸잡아서 종합적인 문제로 나올 수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제한 속도 지정을 해야 되겠죠. 운전 이치 이탈할 때는 포크 요게 포크죠. 요게 포크 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가운데 하나 더 들어가면 딱 포크죠. 그리고 버킷 그 이제 바가지 그리고 이제 원동기를 정지하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이탈 방지 조치를 해야 되고 시동기를 운전대에서 분리, 운전석에 잠금 장치, 운전석 잠금 장치, 시동키 분리, 이탈 방지 조치, 브레이크 등의 이탈 방지 조치, 그 다음에 포크, 버킷, 디퍼 등 최하단면이나 지면의 낱개의 위치 이렇게 또 4개의 보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틱톡기계, 덮개, 울, 원형 톡기계는 톱날 접촉 예방 장치 이런 건 뭐 그냥 기본으로 그냥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 프레스 덮개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종류, 압력 능력, 프레스 기계의 종류, 압력 능력, 분당 행정수, 행정 길이. 행정은 이게 한번 쿵 찍어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 1회전을 말하는 거죠. 길이 작업 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의 방호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요거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만 감응식, 센서식이죠. 손 갖다 대면 그냥 멈춰버리죠. 감응식이거나 양수 조작식, 두 손으로 안 하면 멈춰버리죠. 요거인 경우에는 아니다. 요런 내용들을 좀 아셔야 되고 전원 스위치 항상 유연 상태로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발 스위치는 이제 갑자기 넘어지거나 그냥 지나가다가 툭 터가지고 작동되지 않게끔 덮개 등으로 방호 조치가 돼줘야 되고요. 둥근 토끼개는 분할 반발 예방 장치, 그 다음에 톱널 전초 예방 장치 이거는 항상 같이 붙어 다니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 뭐 덮개울 또 나왔고요. 그리고 날조초 장치나 덮개 그리고 대폐기계도 날조초 예방장치, 못대기계도 날조초 예방장치. 그러니까 이 지금 전체적으로 기계 쪽에서 나오는 각 기계의 방호장치, 기계별의 방호장치는 그냥 바로바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원심기, 분쇄기, 안전한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필요한 방호 조치해야 되고 최고 사용 해준수 당연히 초과해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이상이 아니라 초과라는 거죠. 이상이 아니라 초과. 고속 회전체는 우리 법에서 고속 회전차라 하면 이게 고속 회전체의 정의죠. 원주 속도가 초당 25m 초과하는 경우 한정 25m. 그 다음에 그 고속 회전차 회전체 중량이 1톤을 초과하고 비파괴 검사를 실시해야 되는 거가 중량이 1톤을 초과하고 원주 속도가 초당 120m 이상인 거는 비파괴 검사로 규란 유무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고속 회전체를 전체를 묶어서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보기로 해서 나오겠죠.
아니면은 다른 거랑 섞어서 어찌됐건 이게 지금 기계라는 한 카테고리 안에 있기 때문에 기계 다음 중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뭐 기준에 다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공부를 하시면서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난 12회차 동안 나왔던 기출 문제보다 어려움은 어려웠지 그거보다 쉽게 나오지 않는다 이 생각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항상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내용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팁들은 뭐 한 30분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별도 영상으로 그리고 이제 압력 방조 장치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되고 압력 방조 장치가 두 개 이상 설치된 게 한 개는 작동되고 한 개는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 이제 그 압력 방출 장치에 대해서 검사하고 나서 납으로 봉인해야 되고 공정안전 보고서 제출 대상은 4년 1회마다 설정 압력을 압력 방출 장치에 적정하게 작동하는 장치를 검사할 수 있다. 4년에 1회 검사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말은. 그리고 보일러의 과열 방지를 압력 제한 수 있죠. 요거는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요거. 보일러는 방호 장치가 요겁니다. 압력 방조율 장치, 압력 제한 스위치, 고조 수위 조절 장치, 화형 검출기. 지금 이거를 단어를 틀리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방호 장치는 그 단어지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를 틀리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대로 적어야 됩니다. 압력 방조 장치, 압력 제한 스위치, 고조 수위 조절 장치, 화형 검출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름을 교묘하게 바꿔서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압력 용기에는 이런 내용들을 각인을 해놔야 된다. 연삭 속도는 우리 법에서 지름이 5cm 이상인 거를 에는 덮개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연삭 속도 사용하는 작업은 시작하기 전에 1분, 교체 후에 3분, 시작 1, 교체 3 암기하셔야 되고요. 사용해줘 속도 초과에 사용하면 되고 측면 사용하면 안 되고 이게 연사 속도의 사용 지침인 거죠. 사용 기준인 겁니다. 이게. 그리고 롤러기는 가이드 롤러, 북은 북 이탈 방지 장치, 케이지는 덮개 물등을 설치해야 되고 이게 지금 다 방호 장치인 거죠. 그리고 버프 연막이 덮개, 선풍기도 망이나 울, 그리고 포장기계도 덮개, 그리고 양중기입니다. 우리 법에서 양중기라 하면은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5개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크레인은 그 중량물을 매달아 이제 크레인의 정의인데 상하 좌우로 선회를 할 수 있는 거죠. 상하 좌우 선회 다 되는 거죠. 이동식 크레인은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불특정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고 리프트의 종류는 건설용, 산업용, 자동차 정비, 이삿짐 운반용이 4개가 우리 법에서 정하는 리프트. 곤돌라의 정의. 곤돌라는 달길바판 운반구 승강장치 그 밖의 장치로 부속된 기계부터로 상하로 오르는 내리는 설비다. 이거는 이제 그 옛날 아파트에 보면은 옥상층에 이렇게 발 2개 달려가지고 내리고 올라가고 하는 거. 그게 곤돌라인 거죠. 가장 전형적인 정통 방식의 곤돌라죠. 참고로 이 곤돌라는 아파트 공사할 때 수직선상으로 일직선상으로 쭉 변화 없이 올라갈 때 요거를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죠. 승강기의 종류, 승강기의 정의는 읽어보시면 알고 정의는 승객용, 승객 화물, 화물, 소형 화물, 에스컬레이터. 참고로 이거는 이제 건설안전기사에서도 너무 자주 나오는데 뭐 이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격 하중 등을 표시를 해놔야 된다. 하중, 운전속도, 경고 표시. 방호장치. 보시면은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은 이 양중기잖아요. 양중기는 과부하 방지 장치, 권가, 비상, 그 다음에 파이널 리프트, 그 다음에 속도 조절기, 조속기인데 인터록, 조속기, 파이널 리프트, 그 다음에 과부하, 권가 5개 나오죠. 이거는 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예상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인데 어 다음 중 양중기의 종류 5가지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양중기에 5개의 방호 장치를 쓰세요. 되게 문제 내기 쉬운.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0.25m 이상, 25cm 이상 이게 이제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 간격이 그 내용이고 위험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 위험 표시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위험 표시를 하고 경보 장치를 설치한 권세에 써 있지 않습니까? 이 위험자를 붙이고 안 붙이고가 실제 현장에서 과태료 기준입니다. 이거 왜 안 붙여놨냐? 과태료. 그래서 과태료 몇십만 원짜리는 거의 없어요. 다 기본 시작이 몇백만 원 단위고.
그다음에 이제 그 크레인. 여기서 보시는 크레인은 공사 현장에서 쓰는 타워 크레인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타워 크레인의 설치 조립 수리 점검에 대한 해체 사항이랑 타워 크레인의 이 지지 방법이나 지지할 때 준수사항, 이거는 이제 암기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기계 안전이나 건설 안전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이제 필수 암기 사항이죠. 1차뿐만 아니라 2차, 3차에서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순서 정하고 순서에 따라 작업해야 되고, 출입 금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 놔야 되고, 이제 기상 악천후 있을 때는 작업 중지, 그리고 이제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 현장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리고 기자재의 균형 유지, 구조 기초를 튼튼히 충분한 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립용 볼트를 사용하고 전용 볼트 사용해야 되고, 대칭하도 차례대로 이거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지그재그로 이 고장력 볼트로 할 때 이제 그 응력이 골고루 분산돼 가지고 받게 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쭉 받고 한쪽으로 쭉 받고가 아니라, 아니면 이쪽으로 쭉 받는 게 아니라 이쪽 받고 이쪽 받고 이쪽 받고 이쪽 받고, 또 이제 위에서부터 또 이쪽 받고 이쪽 받고 이쪽 받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어차피 나중에 이 업무를 하신다고 할 줄 알면은, 저도 뭐 훌륭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타워크레인 지지, 자력구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구조체에다가 설치, 대부분 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와이어로프로만 하는 경우, 실제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쓰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벽체 지지 방식은 이 준수사항을 아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그 서면의 시행규칙이나 서면에 관한 서류, 또는 제조사가 설치 작업 지침서의 설명서대로 이거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을 경우에, 이게 왜 없지 하실 수 있겠지만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없을 경우에 건축구조, 건설기계, 누가 해당되는지 아셔야 돼요. 건축구조, 건설기계, 기계안전, 건설안전, 그 다음에 산업안전, 건설안전, 요거를 아셔야 돼요. 이분이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조물에 고정할 때는 매립이나 관통 그 수준의 이상의 강도가 나와야 되고, 시설물에 지지할 경우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더 깊이 파고들면은 이게 내용이 이거 하나만으로도 강의가 한 3, 4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엄청 중요한 내용인데. 그리고 초당 30m 이상 이제 바람이 불 때는, 또는 중진 이상. 중진이라고 하면 대충 이제 한 4에서 5 보시면 됩니다. 이 그 진도 크기가. 그거 있을 때는 이제 그 미리 그렇게 그 예상이 되기 전에는, 그 예보가 되기 전에 기계 각부 이상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 사이 통로에는 0.6m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레인 작업 시 조치사항, 바닥에서 끌거나 당기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위험물 등을 양종할 때는 전용 보관함통을 해야 된다는 거고, 직접 분리 제거하는 작업을 하면 고정된 물체를 근로자 위로 통과될 수 있게끔 하면 안 되고, 그럼 인원 통제를 하면 되겠죠. 인원 통제를 해서 근로자가 그 주변으로 못 다니게, 그 선의 방향에 따라서는 그쪽에 안 다니게 할 수 있게끔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인양 화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동작을 아예 하면 안 된다. 근데 신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괜찮다. 요거가 이제 크레인 작업 시에 그 조치 사항이라는 거죠. 요런 것도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 기준, 사용 설명서 따라서 해야 되고, 그리고 유압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그 하중 시험이나 안전도 시험을 거쳐서 사용해야 되고, 이게 해지 장치, 요 조그만 클립이 해지 장치인데요. 예, 되게 중요하죠. 여기서는 지금 문장 하나로만 나왔지만. 그리고 지부 경사각, 요게 지부입니다. 요게 지부. 여기서 위에서 보시면은 요게 지부. 요게 지부, 이게 지부예요. 이게 지부고, 이 지부가 너무 무거운 걸 들거나,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가 있고, 이동식 크레인이나 뭐 그 차가 있고, 이게 이제 지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그럼 요 끝에 달려 있겠죠. 그럼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별로 하중을 안 받겠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저쪽까지 쭉 뻗어 나갔는데, 그러면 차가 엎어지거나 얘가 부러지겠죠. 그렇게 되는 사고가 실제로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이런 문구들을 읽을 때 사고 내용들이나 사고 사례들을 연상시키면서 보시면은 이해가 되게 빠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현업에 계시는 기계안전이든 화공이든 건설이든 전기안전이든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이게 이해가 빠르시기 때문에 금방 취득하실 수 있는 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그리고 이제 아까 나왔던 공과 과부하 비상 정지 장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피트가 이제 PIT인데, 이게 이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엘리베이터 구멍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맨 아래층 하부에 쓰레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관리업의에서 하든 아니면은 신축 공사를 하든 그 안에 이제 쓰레기들이 잔뜩 쌓이고, 또 어차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은 윈치로 하든 어떻게든 엘리베이터 설치가 돼줄 때 거기 안에 누군가가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너무 간단하게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붕괴 등의 방지 조치. 아까 이제 30m, 초당 30m 이상 등의 미리 각 부위를 점검을 해야 되고, 35m가 초과하는 경우일 때는 아예 기초를 추가 설치하거나 버팀대를 설치해가지고 넘어지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리프트 설치 조립 수리 점검 해체. 지금 요거는 이제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요게 이제 비계 설치 조립 해체도 같은 내용인데, 작업 지휘자 선임해야 되고요. 이제 출입 금지. 그리고 보기 쉬운 장소에 이제 작업 내용 게시. 그다음에 기상상태 악천후 있을 때 작업 중지. 그리고 그 작업 지휘자의 직무죠. 작업 지휘자는 근로자 배치를 결정, 재료 결합 유무 기계 공구 불량품 제거, 그 다음에 안전대 보호구 착용 유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계속 같은 내용으로 이게 문구도 똑같이.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계속 읽으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세요. 그리고 운정 리프트 전도 방지, 아웃트리거, 그 다음에 그 조립체를 펼친 채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지부, 이게 또 붐대라고 하는데 이게 펴져 있는 상태에서 이동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동하는 장소에 집안이 튼튼한지 이제 그 내용을 보고 부등치마 방지 조치를 해야 되겠죠. 부등치마 방지 조치라고 하면은 바닥에 깔판을 깔거나 철판이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형태로든 깔판을 깔거나 아니면은 그쪽에 아예 안착을 안 시키거나 아니면은 아웃트리거 등을 최대 확장하는 게 부등치마 방지 조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화물의 낙하 방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로프 등을 걸어서 낙하 방지를 해야 되고. 예. 이거 또 나왔죠. 같은 내용입니다. 설치 조립 순위 때 이제 작업 지휘자 선임, 출입 금지, 작업 내용 게시, 악천 올 때 작업 중지. 작업 지휘자는 근로자 배치 결정, 재료 결합 유무 기계 공구 기능 점검. 이거 그냥 한 단어로 보셔야 돼요. 이거를 지금 이거를 문장으로 보지 마시고 이거를 그냥 하나의 단어로 보셔야 돼요. 재료 결합 유무 기계 공구 재료 점검 불량품 제거. 이 한 단어로 이제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양중기 와이로프 달기구 안전개수 너무 중요하죠. 근로자 10, 화물 5, 훅샤클 클램프 3, 그 밖에 4. 15, 3, 4. 외우시기 어렵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최대 적자 중 표시. 이게 표시 안 하면 보통 과태료 500에서 1000 나옵니다. 이게, 예. 이게 현장에서는 참 이게 민감한 부분인데. 그리고 와이로프는 이제 그 가스 용단으로 이제 자르면 안 되고 기계적 방법으로 덜컥 잘라야 된다는 거죠. 이 그림이 참 잘 나왔어요. 실제 이렇게 생겼죠. 이거는 이제 거의 이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만 봤는데 더 끊어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와이로프 사용 금지는 총칙에서 나왔고 이거는 뭐 기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와이로프 하면 바로 이게 연상이 되셔야 되고, 달기 체인도 이제 그 길이가 이제 5% 초과하거나 그 다음에 지름의 감소가 10% 이건 뭐 당연히 하고, 그리고 뭐 변형 마모 이런 거는 그냥 항상 따라 붙는 겁니다. 변형 마모 부식. 그거 당연히 사용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균열 있으면 안 되고, 안전율 3 이상 확보, 훅 샤클이 안전율 3 이상. 차량계 화력 운반기계 전도 방지. 넘어지거나 굴러지거나 하면 안 되고, 유도자, 그 다음에 부등치마, 갓길 붕괴 방지. 예. 아셔야 되고, 화물 적재 조치사. 화중에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고, 로프를 걸어서 상단에 있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화물이 시야를 가리게끔 적재하면 안 되고, 당연히 최대 적재량을 초과해서 하면 안 되고. 근데 이 내용이 밑에서 보시면은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는 단일 화물 무게가 100kg.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100kg 이하인 화물로 또 이제 한정을 해서 나와 있는 건데,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이랑 이 내용이랑 거의 이제 대동소이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밖에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들은 기사급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히 건설안전 기사에서. 평탄 검거한 장소, 그 다음에 충분한 길이 강도, 그리고 적당한 경사 유지, 가설대 사용한 폭, 강도, 적당한 경사, 그 다음에 운전자의 성명, 연락처 보기 쉬운 곳에 표시. 이제 앞유리에 보통 이걸 껴놓죠. 코팅해가지고. 수리 전 작업 조치, 작업 순서, 작업 지휘하고 안전대 지지블록, 안전블록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허용안전 초과, 최대 적재량 초과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후진 경보기, 경광등, 후방 감지기, 후방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군의 운반차나 지게차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지게차는 이 강도가 지게차 최대 하중의 2배값. 근데 4톤을 넘는 경우에는 4톤으로 하고, 등분포 정하중. 등분포 정하중이라 하면 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게차 천정이라고 하면은 지게차 위에 상판이라고 하면은 이게 동시에 받는 하중을 이제 골고루 받았을 때 받는 하중이라는 거죠. 한쪽으로 받는 하중을 매개하는 게 아니라 그걸 등분포 정하중이라고 하는 거죠. 동시에 골고루 받는 그 하중의 힘이. 그리고 16cm 미만, 요 틀의 요 구멍 자체가 16cm 미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돌덩이가 떨어져가지고 이게 팍 부딪혀서 안으로 머리에 맞으면 안 되니까. 백레스트, 요게 백레스트입니다. 요새 나오는 건 다 이게 설치돼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전띠에 당연히 착용해야 되죠. 착용 안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제동장치, 경운기, 그 다음에 방향지시기, 전조등, 후미등. 제동장치, 경운기, 방향지시기, 전조등, 후미등.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군의 운반차나 지게차에 모두 공통된 내용이기 때문에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고소작업대. 고소작업대가 되게 이 다른 이 비슷한 작업을 위한 그 기자재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그리고 되게 이용이 편리합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사고들이 사망 사고도 있었고요. 사고들이 그 19년, 20년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규가 이렇게 들어온 거죠.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설치 조건, 설치 준수사항이나 설치 지침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동 시 준수사항, 사용 시 준수사항. 그래서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충분히 이제 2차나 3차에서도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설치 시 준수사항과 사용 시 준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면접 때 충분히 물어볼 수가 있죠. 산업안전지도사를 합격하신 분들의 대부분의 후기를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이 시험의 꽃은 3차 면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하심에 있어서 1차만 목전을 절대 두시면 안 됩니다. 1차는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통과하고 가야 되는 그 선상에 있는 거고 2차, 3차를 위해서 지금 이 달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요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고 여기 보시면 이 설치 준수사항 또 그 밖의 준수사항 그다음에 이동시 준수사항 그다음에 사용시 준수사항이 나와 있는데 꼭 이 부분을 암기를 하시는 거를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선물오프 등의 점검, 작업 순서, 작업 방법 결정하고 기계 공구 점검, 불량품 제거, 그리고 근로자 아닌 사람 출입 금지, 중간에 화물 빼내거나 낙하 위험 하게끔 안 되게끔 로프 등으로 이제 그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중간에서 당연히 빼내면 안 되겠죠. 컨베이어, 이탈 방지 장치, 그리고 컨베이어가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는 덮개나 물을 설치해야 되고 트롤리 컨베이어 요게 이렇게 생긴 게 트롤리 컨베이어죠. 택배 물류회사들에 있는 거. 요게는 이게 체인 행거가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아까 나왔던 내용이지만 건널다리 그리고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 예. 그리고 차량계 건설기계. 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는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하지 않는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가 차량계 건설기계입니다. 차량계 건설기계가 제가 공부할 때 27종이었는데 지금 좀 늘어났더라고요. 차량계 건설기계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에다가 뭐 포크레인 지금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불도저 이게 지금 다 차량계 건설기계인데 불도저, 트랙터, 굴착기, 로더,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보터그레이더, 롤러, 천공, 항타, 항말기는 낙하물 보호 구조를 해놔야 된다. 다음 중 낙하물 보호 구조를 해야 되는 차량계 건설기계 중에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갓길의 붕괴 방지, 도로폭 확보, 그리고 접촉이 되는 장소에서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되고 뭐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차량과 건설기기 이송할 때는 당연히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충분한 길이 폭 강도가 가진 이제 그 발판 사용해야 되고 가설 때도 동일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용상 안전대 최대 사용 하중을 준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 작업하거나 올려놓고 뭐 이제 그 점검할 때는 이렇게 안전블록 등을 해가지고 불시에 이게 떨어져가지고 근로자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 안전지시대 안전블록이죠. 이게 원래 작업 지휘자 선임에 대한 내용도 들어와야 되는데 감시자 선임 뭐 잠시자를 배치한다 그게 내용이 없네요. 그게 이제 다른 고시에서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항타 항발기 조립 해체 시 점검사항 항타 항발기는 2022년 초에 강원도 쪽에서 이제 이게 한번 이게 쓰러졌죠. 이게 쓰러지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들은 정확하게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 세기장치, 역회전 브레이크, 분체 연결 풀림 손상 여부, 권상용 와이로프 드럼 도르래 부착 상태 이상 여부,
그리고 돌리가 미끄러지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이제 요런 내용들 지금 보시면은 브레이크 세기 장치 기능 유상 뭐 권상계 설치 테스트 이상 요모. 근데 지금 이 내용들을 보시면 이게 개정이 2022년 10월 18일에 됐어요. 그 산업안전지도사 1, 2, 3차 시험은 8월에 끝났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개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13회차에 나올 확률이 크죠. 지금 이 내용은. 제가 공부했을 때는 지금 여기 내용이 5개로 간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추가가 됐어요. 지금 보시면 이 내용들이. 보시면 제목 개정도 돼 있고, 개정이 있고, 이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된 겁니다. 더 자세하게 명기를 해놓은 거죠. 안전 조치를 하라, 이렇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요 무너짐의 방지와 동일하게 이것도 지금 2022년 10월 18일 날 개정됐기 때문에 이 안전보건 규칙은 개정이 되게 자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노란색 칠해놓은 거를 지금 이거를 그냥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뭐 책자나 아니면은 PDF 파일로 같이 보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요 부분은 별표로 치시든가 아무튼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여기는. 만약에 건설 안전이나 기계 안전 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꼭 암기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권상용 와이로프 황타 항발계 쓰는 건 안전계수 5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 나온 내용은 드럼통에 최대 이제 2회 정도 감기 고수도 충분한 길이가 남겨 있어야 되고, 그리고 드럼의 클램프나 클립 등은 견고하게 고정을 시켜놔야 되고, 그 다음에 추나 해머 등의 연결은 전용 철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예. 이게 되게 낡은 공구나 철물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왜냐면 저거 하나가 뭐 엄청 비싸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이 차주들이 이걸 안 바꾸죠. 그냥 계속 갖고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굴착기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굴착기 신설된 내용이 후사경 후방 영상 표시 장치, 좌우 후방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돼야 된다.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내용이 너무 적어서 한번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굴착기로 실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꽤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거랑 맞물려서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안전핀 있죠. 저는 이 만화로 보는 이 산업안전 이 책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예전 제가 공부할 때도 느낀 건데 정말 이 그림 그린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참 그림을 잘 그렸다. 상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림을 정말 잘 그렸어요. 이게 진짜 이 굴착기랑 똑같이 그려놨습니다. 진짜 굴착기 이렇게 생겼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 그림이 없으면 이게 지금 안전핀이 어디 들어가는 안전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정말 그림 잘 그려놨어요. 이게 안전핀을 꼭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예. 이게 안전핀이 없어도 잘 안 빠져요, 사실. 왜냐면 이게 벌써 이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버킷을 굴착기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잘 빠지진 않는데 이제 이거를 계속 긁어내거나 들거나 이제 퍼내거나 할 때 툭 빠져가지고 근로자한테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전핀 하나 더 걸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은 좀 제가 봤을 때 좀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안전핀을 해야 되는 그 대상이 퀵커플러, 버킷, 브레이커, 클램쉘 하나, 둘, 셋, 네 개 나오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인양 작업 시 조치사항 이제 굴착기, 퀵커플러 거고 제조사 정격 과정에 확인되는 굴착기 해제 장치에 인양물이 낙하되는 거. 그 다음에 작업 설명서에 따라 인양해야 되고 이제 사람을 선임을 해야 되고요. 현장에다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집안 침하 우려가 없는 평탄한 장소 그리고 인양 당사의 무게는 정격 하중 최대 하중이 아니라 정격 하중이죠. 요것도 이제 암기되셔야 되는 내용이고 산업용 로봇은 이제 마지막인데 13절 로봇의 조작 방법 및 순서 머니플레이터 속도 머니플레이터는 그 로봇 팔 같이 생긴 걸 머니플레이터 요거 로봇 팔 이 머니플레이터 그 다음에 2명 이상 근로자 작업 신호 방법 이상한 발견 조치 그 다음에 로봇 운전 정지하고 이를 재가동시킬 수의 조치 내용 등을 미리 강구해 놓고 준비해 놓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지침을 만들고 그 지침에 따라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실제 이제 저는 사실 공장 쪽이나 이제 산업 로봇이 있는 데서 안전관리자 업무를 해본 적은 없지만 이 되게 중요해요. 제 이제 지인분이 이제 그 공장 쪽에 안전관리자로 계시는데 요새는 다 그냥 이 로봇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이제 옛날식의 그런 어떤 선반 프레스 이런 걸 안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업 로봇이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땐 이게 출제 비중이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요런 내용들. 그리고 작업 중이라는 표시하고 로토죠, 이게 뭐. 그리고 이제 근로자 안에서 스위치 조작하면서 필요한 장치. 그 운전 중 위험 바지 1.8m 이상의 울타리. 근데 로봇가 클 경우에는 그걸 높이 조절할 수 있다. 안전매트, 광전장치, 방호장치. 광전장치, 방호장치. 이게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들어가면은 로봇가 딱 멈춰버리는 거죠. 그리고 한국 산업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준해야 된다라는 거고, 보시면 2022년 10월 18일에 또 개정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는 나올 확률이 크다. 그리고 이제 수리 작업 시의 정지를 하고, 정지해야 되고, 기동 스위치 열쇠를 빼고, 그 다음에 작업 중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되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리 작업할 때 해야 된다는 거죠. 전원 차단. 그 여기 추가로 더 들어가면은 뭐 이제 뭐 감시인 배치, 뭐 2인 1조 작업, 뭐 이런 내용들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항상 생각하고 이제 되뇌었던 문구인데, 실행하지 않은 생각은 그 생각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공부할 때도 말했습니다. 하루하루 공부를 함에 있어서 오늘 공부를 이제 어떤 뭐 또 회식이 있거나 아니면 또 가족 일 등으로 이제 공부를 못 하게 되면은 대부분 다음 날이나 그 다다음 날 또 안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를 떠나서 그냥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간절함이라는 용어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요런 그 문구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